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분석 내용 진짜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오늘은 서울의 가장 노른자 위, 즉 고부가가치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이고 완전히 합법적인 우회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거거든요. 솔직히 상급지로 갈아타려거나 지방에 계시면서 서울 투자 노리시는 분들에게 최근 몇 년간의 서울 규제는 완전 철옹성 같았잖아요. 답답하셨을 텐데 오늘 분석할 자료를 보면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줄 완벽한 마스터키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역세권 재개발 전략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당장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여정은 아주 깔끔하게 4단계로 준비했습니다. 1. 새로운 서울 입성의 열쇠. 2. 2020년 규제 완화의 마법. 3. 최고의 유망지 연남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실전 소액 투자 가이드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새로운 서울 입성의 열쇠부터 바로 돌려보죠. 다주택자나 지방 거주자분들, 도대체 어떻게 이 엄격한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뚫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고민거리잖아요. 좋은 곳 진입하려고 신속통화 기획이니 공공재개발이니 다 알아보지만 항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턱 막혀버립니다. 실거주 요건 못 채우면 아예 매수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외곽이나 지방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기존 공공재개발과 오늘 우리가 주목할 역세권 재개발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거예요. 역세권 재개발은 공공이 껴있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진행되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토지 거래 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방에 사시든 다주택자이시든 굳이 거기 들어가서 살 필요 없이 전세 끼고 갭투자로 진입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아주 똑똑하고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파트, 2026년 규제 완화의 마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이 역세권 재개발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규제 전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 대상지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승강장 반경 250m까지만 가능했는데 이게 350m로 아예 영구 확대됐고요. 간선도로 교차점 안쪽 200m까지도 싹 다 포함이 가능해졌어요. 둘째, 노후도 기준이 팍 낮아졌습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이 예전엔 67%는 돼야 했는데 이제 60%만 맞춰도 오케이고요. 귀찮고 까다로웠던 신축 비율 제한 같은 건 아예 전면 삭제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개발 대상지 자체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땅만 넓어진 게 끝이 아닙니다. 절차를 뜯어보면 더 대박이에요. 원래는 사전검토 통과하고 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니 계획검토니 뭐니 엄청 중복되는 절차가 많았거든요. 이걸 과감하게 다 쳐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사업기간이 무려 1년에서 2년가량 훅 단축되는 효과가 생겼죠.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행정적인 붉은 테이프를 시원하게 잘라버리면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하고 수익 실현하는 타이밍이 훨씬 앞당겨진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이 좋은 조건이 딱 들어맞는 최고의 유망지 연남동 사례를 돋보기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마포구 가저역과 연남동 일대 상황을 보면 이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서울 한복판에 철도랑 내부 순환로 때문에 상업화가 덜 되고 노후 주거지가 통으로 남아있는 곳 진짜 드물거든요. 게다가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런 구역 면적을 최대 2만 제곱미터까지만 하라고 규제가 생겼는데 이 일대 3개 사업장들은 2023년 6월에 법 바뀌기 전에 아주 발빠르게 신청을 끝내버린 거예요. 소급 적용을 피한 거죠. 덕분에 순수 대지 면적만 자그마치 2만 8천 평에 달하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재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3,500. 와, 여러분, 이 숫자의 스케일이 와 닿으시나요? 넓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엄청난 부스터를 달아서 용적률 혜택을 무려 419%나 받게 됩니다. 지금 가보면 그냥 낮고 평평하고 낡은 동네잖아요. 거기가 최고 39층 높이에 무려 3,500세대짜리 초대형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완전히 천지개벽하게 되는 겁니다. 귤로의 경제가 현실에서 딱 벌어지는 거죠. 전체적인 수익성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 여기서 확실한 돈 냄새가 납니다. 전체 3,500세대 중에서 조합원 숫자는 대략 1,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남는 게 뭐죠? 네,
일반 분양 물량이 무려 800세대에서 900세대나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재개발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이 이렇게 많다? 이건 뭐 사업 비례율이나 전반적인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아주 탄탄한 구조라는 걸 의미합니다. 초기 진입자들한테는 엄청난 파란불인 셈이죠. 게다가 입지같이 확 끌어오를 초대형 인프라 호재가 바로 코앞에 대기 중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대장홍대선 성산역이 착공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핫플레이스, 홍대 입구역까지 딱 한 정거장, 완벽한 트리플 역세권이 완성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해볼 때 완전 평지에 트리플 역세권을 낀 3,500세대 신축 대단지? 이건 아무리 보수적으로 후려쳐서 잡아도 최소 20억 원대 중반의 미래 가치는 껐더니 형성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파트로 넘어왔나요? 실전 소액 투자 가이드입니다. 2억에서 3억 원. 네, 방금 말씀드린 그 20억대 엄청난 미래 가치를 지닌 개발 구역에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타기 위해 필요한 초기 현금 규모입니다. 아까 제가 실거주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룰을 영리하게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소액 갭 투자를 세팅했을 때 들어가는 아주 현실적인 자본금입니다. 생각보다 해볼만 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면 타겟팅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물건, 이걸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이 가격대에 있는 빌라나 소형주택을 딱 골라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초기 현금 딱 2, 3억 원대만 쥐고도 서울 최상위 입지에 3,500세대 대단지 입주권을 노릴 수 있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내 돈은 적게 들이면서 업사이드는 천장 뚫고 올라가는 진짜 고효율 투자 전략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늘 그렇듯 이런 황금 같은 기회의 창은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시계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료를 짚어보면 2026년 2월을 기점으로 행위 제한 고시가 딱 떨어질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정비계획 공람 공고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아주 맹렬한 속도로 직진할 겁니다. 아까 행정 절차 간소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공서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중에 한번 봐야지 하고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진짜 촉박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고 괜찮은 소액 매물들이 씨가 마르기 전에 여러분만의 자리를 지금 선점하시겠습니까? 소울 입성을 꽉 막고 있던 규세를 보란듯이 우회할 수 있는 이 역세권 재개발 갭 투자. 사업이 눈에 보이게 가시화될수록 2, 3억대 진입 가능한 매물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증발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팩트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전략을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정보도 놓치지 마시고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